네,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모두 30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뭐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과제가 달성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가천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5명 가운데 1명이 확진자로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 예상했던 수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의 예상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중국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여행객 중에서 거의 20% 이상이 확진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확진 판정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확진자와 지침은 동일합니다. 예. 7일 정도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격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비용은 자체적으로 지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격리 공간은 제공을 하지만 돈은 내라. 근데 그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한 1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일 정도가 되면은 모두가 다 이제 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태부적 여러 아닙니까 가지 이렇게 되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간의 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철폐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량들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확충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외국하고 비교하면 지금 이 관리 방안은 이게 최선인 겁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강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역 정책의 목표가 조금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들께서는 해외 유입을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거의 방지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목표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타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우리나라엔 유입이 될 것이거든요. 네. 지금 검역 정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해서 국내 방역 정책에 반영한다. 이 정도의 목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 그러면 좀 이따 좀 질문 드려보고요. 요거까지 마저 질문을 드릴게요. 홍콩과 마카오 같은 중국 인접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은 의무화했지만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는 제외했다던데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진단검사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홍콩과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 본토보다는 정보가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성확인서 제출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엊그제 이제 날아온 소식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새로운 변이 있잖아요. XBB 1.5인가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전파력이 상당하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전파 능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미 청취자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항상 전파 능력이 높다.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지금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세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정보까지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가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가 백신에 대한 효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XBB 1.5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를 또 한 번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역시 백신의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에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성은 어떤데요? 아직까지 중증화율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려면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임상가들의 정보라든지 현재 입원자 추이를 본다라면 중증화율에 있어서의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만 감염자의 숫자가 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중환자는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미국발 변이 말고도 중국에서도 신종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변이가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국내 방역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얼마만큼의 연기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투명한 정보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미국발 그 새로운 변이라고 하는 XBB 1.5는 혹시 국내 입국자에서 검출된 바가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확인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호. XBB 변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던 그런 변이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 이때까지 지켜왔던 방역 정책의 원칙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변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가 백신의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이제 지금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전에 3차 접종이나 4차 접종처럼 단기적인 감염 예방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가지 그 변수가 이제 새로 발생을 한 거잖아요. 이러면 애당초 얘기됐던 1월 말쯤에 실내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더 멀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물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그 변이의 폭이 크면은 그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제시했던 로드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감염자가 막 급속히 늘어난다든지 또 그에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단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미 이제 획득된 면역 수준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BA.5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급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렵고요. 예. 그리고 중환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체 2,800병상 정도까지 확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2배 이상 역량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의료 체계는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라고 한다면 실내 마스크 벗는 그 큰 방향은 굳이 그러니까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이 기조를 바꿀 만한 중대한 변수가 만약에 상정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오미크론 변이처럼 이제 예. 그리스 문자가 바뀔 정도의 여러 큰 변이가 있을 경우, 그리고 그 변이가 중증화율에 있어서의 조금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된다라면 전 충분히 기조를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귀동량으로 들은 바로는 이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될수록 전파력은 커지지만 독성은 약화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경향성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경향성은 그렇습니다만 예. 반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증화율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안심하기만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최악이네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예. 새로운 변이의 특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정보 획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이가 백신 접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가 백신 접종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근데 이가 백신도 역시 고위험군들께서 접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가 한 50% 정도인데요. 거기까지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험군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가 백신 접종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 빼먹었는데 요거까지 좀 마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이 이제 큰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확진받은 사람들의 자가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혹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자가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7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5일로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완전히 없애면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참 아프면 쉬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가격리 의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아픈 분들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원금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격리 의무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측면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을 7일에서 한 5일 정도로는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훈 가천대 교수였습니다.